이미지를 분류하는 어떤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이미지를 보내서 리스판스를 받는, 그래서 MLOps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를 좀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스크라는 거는 약간 경량화된 웹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 현업에서도 MLOps 구축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로컬 세팅할 때는 환경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약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이나 이럴 때 들어가셔서 이런 막 버전 관리, 환경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 전공자와 아닌 사람 상관이 없이 조금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조금 쉽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커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분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여튼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놓고 도커로 작업을 해놓으면 어디든 가서 구동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콜앱에서 작업하다가 내 컴퓨터 작업하다가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되면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안 돼요. 그런 게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미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요인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나 환경, 버전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찾는 방법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클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폴더기가 아니고, 새 창으로 해서, 여기에 레포지토리 복제한 다음에 여기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여기에다가 둘 거다. 얘는 클론이 될 거고요. 클론이 됐고 맞춰놓을게요. 사실 소스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돼 있고 지금 제가 따로 리퀘어먼트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여기에 이제 밑줄이 안 떠 있는 걸 보면 현재 환경에서 라이브러드 설치가 돼 있다는데 바로 뜨죠. 이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프리터랑 안 맞는 거예요. 그쵸? 플라스크가 안 깔려 있다는 얘기고 이제 환경을 좀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적당한 걸 찾아봅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환경이 좋고 여러 개가 있는데 베이스 할 수 있고 여기에 반영이 되게 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P에서 인터프리터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바꿔줘야지 얘가 바로 반영이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베이스로 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터미널을 꺼도 다시 컨트롤 시프트하고 1번 왼쪽에 있는 거 키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터미널은 자동으로 얘가 이 터미널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이 툴을 좀 잘 사용하는 거. 지금 이제 베이스로 전환하고 인터프리터도 베이스로 전환하니까 저는 지금 밑줄이 사라졌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야. 가상환경 베이스에. 마지막에 내가 가상환경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러면 여기 에브리띵 같은 툴 써가지고 환경 이름을 딱 쳐요. 환경 이름을. 지금 환경 이름이 좀 너무 많은데 환경 이름을 치면은 얘가 이제 콘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 있죠. 왜 안 떴나 보다. 3Ds가 나오나? 이게 검색이 안 되네. 여튼,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밑에 EMVS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경로를 연 다음에,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든 환경들이 여기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뭐, 리무브로도 환경을 제거할 수 있지만,
요걸 그냥 날려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 변경해도 되고. 그러니까 경로가 여기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면 들어가서 보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은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도 막 나와요. 뭐 여러 개 라이브러리 이름들이 다 제이슨, 뭐 TK 인터 이런 것들. 나중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뭐 똑같은 거를 계속 설치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지고 일단은 제가 데모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플라스크가 그렇게 뭐 워닝은 뜨긴 뜨는데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뜨고 있죠. 러닝 127.0.0 요게 IP 주소고요, 여러분. IP 주소 여기 콜론 있죠? 얘가 포트 번호예요. IP 주소는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터넷 세계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거잖아. IP가 인터넷 세계에서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요? 나중에 cmd 명령어 들어가셔서 cmd 이렇게 들어가셔서 IP config 치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192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저런 거는 이제 192, 172, 72가 맞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사설 IP라고 사설 IP.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랜선이 접근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해요. 나의 외부 IP는 간단하게 오는 거 여러분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이게 my IP. my IP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게 안 나오네.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나왔었거든요. 얘는 이게 나와요. 그럼 1.245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IP 주소인데, 요거는 이제 학원의 외부 IP일 거예요. 이제 거기 요거를 할당해서 쪼갠 거예요, 얘는. 쪼갠 거. 네,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주소라고 하면, 우리 강의실이라고 해봅시다. 101호실. 강의실하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각각 1B.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각각 컴퓨터. 그런데 각각 컴퓨터에서 뭐가 돌아요? 다 프로그램이 엄청 많죠. 그렇죠? 웹브라우저는 포트가 기본적으로 80을 쓰고, 우리 뭐 카카오톡, PC 카카오톡, 이런 것도 몇 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여가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101동 102호라고 치면 102호의 안방, 102호의 작은 방, 이 방을 구분하는 게 포트 번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서는 저게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해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통신하는 주소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져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요거예요. 근데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127.0.0.1은 얘는 로컬 IP라고 합니다. 로컬 IP. 이 말은 즉슨 뭐냐? 내 컴퓨터를 의미해요. 내 컴퓨터. 그럼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내 컴퓨터에서 플라스크 서버가 5000번의 포트 번호로 러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컴퓨터에서 서버를 돌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스크 서버를 기본적으로 지금 운용을 한 거고, 소스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이미지 분류하는 거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플라스크 설치하고 여기 알고 있죠? 리퀘스트. 기본 파이썬의 리퀘스트도 있지만 플라스크의 리퀘스트, 그 다음에 플라스크 앞에 대문자죠? 얘랑 제이슨이파이는 제이슨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O는 입출력 담당하는 라이브러리. 여기는 토치비전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거니까 파이토치 있는 토치비전, 파이토치에서 우리 비전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게 뭐라고 했죠? 여기서 트랜스폼을 갖고 있고요. 필은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토치비전의 모델은 제이슨 활용하고, 이 부분은 우리 CNN 할 때 다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 바이트를 전달 값으로 받으면 어차피 함수 이름이 지금 트랜스폼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폼 컴포즈에서 리사이징하고 센터 크랍 가운데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텐서로 바꿔주고 정규화. 요거는 이제 상수 값을 준 건데 모델에 따라서, 그렇죠? 보통은 뭐 0.5로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우리. 근데 이제 모델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떤 모델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썬 필로우에서 이미지 오픈. 근데 지금 IO.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읽을 때는 보통은 뭐 베이스 64나 이런 걸로 인코딩을 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문자열로 바뀐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다루는데, 여기서는 파일 그 자체, 파일을 그냥 객체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IO에 바이트 IO랑 입출력. 그래서 이미지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여기 리턴 하죠, 리턴. 언스키즈 0이니까. 뭐예요? 스키즈 되어 있던 거를 피는 거죠. 스키즈가 플래튼 시키는 거니까. 펴서 리턴 해주는 거예요. 정규화 작업을 하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원래 이미지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미지 얘를 어떻게 정규화해요? 얘를. 그쵸? 이거를 수치형으로 바꿨다가, 그쵸? 수치형으로 노멀라이즈를 했다가, 노멀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돼? 정규화를 하면 0에서 1값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화 된 값을 가지고 다시 열어서 다시 이미지 객체로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최신 트렌드기도 하고, 너무 막 베이스 64로 가면은 문자로 바꾸면 용량도 커지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모델스에 지금 제가 댄스넷 121을 쓸 거예요. 댄스넷에서 가져올 거고, 얘는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토치비전에. 그래서 프리트렌드 사전학습 돼 있냐? 얘를 true, 사전학습된, 전이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드를. 여기서는 우리가 추론만 할 때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모드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이슨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댄스넷에 카테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121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겠어요? 딱 우리가 추측해보면 어떤 느낌이 딱 오세요? 뭐 네트워크가, 그렇죠? 레이어가 121개일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0번하고 어떤 세부적인 어떤 고유 넘버가 나오고 어떤 명칭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대분류 느낌이 아니고 약간 소분류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PC로 분류를 하려면 그냥 PC라고 해야지 골드 PC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분류를 해놓은 어떤 데이터셋의 클래스들을 정리해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욜로 했을 때 잠깐 보셨을 거예요. 얘를 일단 이미지넷 클래스 인덱스라는 걸 넣어놓고요. 열어가지고 제이슨 파일 로드해서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이제 프레딕셔닝 하는 거니까 예측한다는 게 되겠죠. 예측. 여기서 위에 트랜스폼 이미지 수행해서 받아오면 텐서라는 변수로 담아놓은 다음에 아웃풋은 모델의 포워드의 텐서,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게 되면 저기에 이제 우리 여기 있던 거를 예측을 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맥스 제일 확률이 높은 거.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나와요? 모델 어떻게 나왔었어? 뭐는 0.5, 뭐는 뭐 0.6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뭐는 0.7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일 높은 거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인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목록명 얻어오는 부분. 그래서 얘는 이미지의 클래스 인덱스, 이 JS 파일에서 뭔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걔를 해서 클래스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probability. 여기에 이제 확률이 되겠죠, 확률. 몇 프로인지. 아웃풋에 소프트맥스 뭐예요, 우리? 총 합이 1이 되도록. 그렇죠? 마지막 층에서 1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아이템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트 IDX. 그러니까 정수 라벨링 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개 라벨링 이름, 그 다음에 probability 세 개를 리턴해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0번, 아까 뭐 골드피쉬, 확률은 뭐 0.5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리턴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REST API라는 건 지금 플라스크 서버예요, 서버. 얘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플라스크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앱 하고 플라스크 객체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세요? 파이썬에서 데코레이터.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함수 얘는 얘를 통해서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파일에서 모듈로도 접근을 못해요. 이걸로 m 루트로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건 뭐냐? 우리 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요거예요. 아까 우리 서버 주소가 이거잖아요. 5000번. 5000번에 얘는 슬러시니까 뭐 루트 경우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써있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써있는 단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샘플, 그렇죠? 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프레딕트라는 게 있죠. 프레딕트. 그럼 얘는 똑같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준 거예요. 프레딕트. 지금은 메소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로 접근하면은 허용이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왜냐면 여기 지금 함수가 있잖아요. 프레딕트 함수. 요거는 그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get 메소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 지금 포스트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이건 리퀘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소드가 포스트이면 리퀘스트로부터 파일을 받겠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을 받겠다. 무슨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이겠죠.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파일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바이트로 바꿔준 다음에 읽어서 지금 바이트 키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아이디, 클래스 네임, 프로버빌리티 얘를 위에 만들어 놓은 get 프로젝션을 통해서 구해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플로트 형태로 소점이 너무 여러 개나 지저분하니까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뭘로 해줘? 제이슨화해서 지금 리턴 해준다는 거예요. 제이슨화해서 클래스 아이디랑 이름이랑 프로버빌리티를 제이슨으로 리턴 해주겠다라는 거고, 여기 오랜만에 나왔죠? if name main 뭐예요? rest.api.py라는 파일은 얘를 직접 실행할 때는 직접 실행해야만 여기가 구동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밑에서 파이썬하고 REST API.py를 구동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만 얘가 구동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밑에 만들어 놓은 코드들은 다른 데서 모듈로 얘를 가져가도 쓸 수가 없었죠. 이게 if name main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건 끝났고, 테스트를 어떻게 해보냐. 하나를 더 열어요. 터미널을. 열고, 여기 이제 제가 위에다 메모를 적어놓긴 했을 거예요. 로컬 테스트고,
리퀘스트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 뭐 클라이언트라고 돼 있고, 리퀘스트. 이거는 이제 리스판스를 저장할 변수인 거고, 리퀘스트에 포스트 메소드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타겟. 아까 타겟 프로젝트였죠, 여기. 여기를 보낼 거고, 데이터는 뭘 보낼 거냐? 파일을 보낼 거야, 파일. 그래서 파일이라는 거에 open cat.jpg를 read byte. 우리가 지금 바이트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여러 개예요. 우리가 막 베이스 숫자로 보낼 수도 있고 이미지로 보낼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바이트 객체로 활용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딱 끝나면 얘가 보내지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디로 가요? 여기 REST API 플라스크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계속 무한루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좀 뺏어볼까요? 분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네. 분리를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뭐예요? 얘를 request.py를 실행을 하면 여기 작동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지가 보내지고 보내진 결과를 얘는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보내지고 난 다음에 서버에서 리스판스는 다 여기로 들어오죠. 얘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다시 넣고 출력하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request.py 그러면 지금 서버에서 응답이 왔죠. 이 서버 프로젝트 200 코드는 정상이에요. HTTP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때 잠깐 다뤘었어요. 그래서 로그가 찍히는 거예요. 19시 23분 28초에 어떤 콜을 받았다. API 콜을 받았다. 누가 콜을 했다. 거기에 로그가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하니까 뭐 날라왔어요? 클래스 아이디 681번 클래스 네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탭이 프로베이트는 0.49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탭이라는 고양이 종류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탭이라는 게 얼룩 고양이는 그냥 얼룩 고양이. 얘가 지금 탭이죠? 얼룩 고양이. 기본적으로 우리 서버 클라이언트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미지를 계속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이미지가 아니고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영상이면은 원래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내야 되는데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스트리밍 받아서 뭐 알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라서 보내는 게 현실적인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CV2에서 비디오 캡처로 열어가지고 걔에다가 어느 주기를 정해가지고 뭐 1분에 프레임 한 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서버로 계속 보내면 서버에서는 분석해주고 계속 리턴해서 얘는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거랑 연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지금은 인공지능 모델이 돌긴 돌지만 완벽한 MLOps는 아니고 약간 기초적인 플라스크 서버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서버에서 어떻게 받는지 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로 실습해 보면 될 거예요. 리즈넷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바꾸니까 아까 48이었는데 똑같이 분류를 해줬지만 더 높아졌죠. 90%로 클래스 아이디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마다 좀 달라요. 자동으로 이 안에 있는 거 여기 우리 토치비전에 있는 이 모델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거 다룰 필요 없이 지금도 구동하자마자 라이브러리를 타니까 바로 해당 모델을 지금 로드를 해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코드는 이런 확장성을 좀 염두로 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고, 이거는 지금 우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해본 거. 일단 얘는 get이랑 post가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get 메소드는 우리 웹의 URL을 똑같이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post는 좀 다르지만 get은 구성이 돼 있고, 얘는 지금 우리 기본적인 모델을 태워서 다른 거 없이 룰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다른 거 없이 여러분이 학습한 게 우리 전에 만들어 놨던 게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저희는 서버를 돌리고요. 서버가 돌고 있죠? 돌고 있으면 얘를 로그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이제 HTTP를 띄워요. 그러면 여기에 클라이언트라는 곳에 동영상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테스트하는 소스고 어차피 돌고 있기 때문에 get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얘를 갖다가 돌리면 여기가 이제 아니지. 로그를 보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지금 로그가 막 돌고 있죠? 동영상. 이렇게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텍션.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룰루 버전 8에서 나오는 코코 모델을 쓰고 있는 거라서 80개 클래스가 분류가 돼요. 80개 사물. 지금 얘가 끊기는 거는 이 컴퓨터가 CPU라 그래, CPU라. CPU면 안 그래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이미지도 가능하죠. 다 가능하고, 얘는 동영상에 추가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해당 프레임마다 뭐가 검출됐는지를 막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get 메소드로 플라스크 얘도 똑같아요. 서버 보시면 코드는 전에 거 유사합니다. 여기는 뭐 지금 출석 처리해 놓은 거는 뭐 저장한 TX 파일 저장할 건지 지금 여기 나오는 정보들 요거나 뭐 컴퓨터 스파일 저장해 놓는 거 그런 게 포함이 됐고 이미지 처리하는 거 동영상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get 함수는 이렇게 웹에서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비전 분야는 이미지로 테스트를 하고 동영상까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약간 이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사람이 있는데 헬멧을 안 썼어. 얘가 헬멧을 안 쓰고 인지를 해요. 여기 날라오겠죠. 뭐 헤드라고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어디 이제 프론트엔드로 보내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거기를 관제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1번 구역 어디에 사람 한 명이 헬멧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장비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알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헬멧 쓰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경고등 같은 게 있으면 얘가 막 울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MLOS 측면에서 보면은 더 다양한 것들도 많겠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업데이트 해준다던가, 뭐 예를 들어 공공시에 그게 이제 완벽한 에미롭스로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가 인적 자원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제 시스템 차원에서는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애가 어떤 공간이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뭐 헬멧을 안 쓴 사람, 뭐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아니면 여기서 이상행동하는 사람 이런 게 이벤트 관제 시스템이 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거의 반 이상이에요. 비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그래서 그 우리가 공부했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모델보다, CLS 모델보다 가장 현업에서 많이 쓰는 거는 요거. 디텍션 모델이랑 트래킹도 많이 쓰긴 써요. 근데 트래킹이 욜로 8부터는 좀 쓸만한데 욜로 5까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는 전에 있던 반 친구들이랑 같이 트래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궁금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제 거 유튜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어요, 다.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자들이 얘는 욜로 5의 인자 서식이거든요. 욜로 8은 이렇게 느늘해서 인자를 주는데 여기는 지금 대시 2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이 웨이트 옵션에다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가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안 했지만 디텍션을 할 시간 없어 안 했지만 이거는 우리 안전 현장에서 쓰는 모델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모델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람하고 헬멧하고 헤드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멧을 쓰면 헬멧이 나오고 지금 헬멧 안 썼으면 헤드로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을 그냥 이렇게 태워서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출되면 이렇게 검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에미롭스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DB에 넣는 거예요. 뭐 몇 초에 헬멧 하나, 뭐 헤드 하나,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을 계속 줘야 돼요. 그럼 DB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얘를 꺼내다가 좀 큰 시스템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얘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제 시스템에서. 이제 가볍게 하려면은 DB 없이도 가능은 한데 지금 요게 DB 없이 그냥 함수만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본 5001번으로 구동할 거고 스트립닛은 파이썬이랑 다르죠. 구동하는 게 스트립닛 넣어놓은 다음에 서버.점 파일을 구동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뭐 플라스가 없나 봐요. 잠시만요. 만들었던 모델을 타고 얘가 판단해서 어떤 숫자인지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3 써볼게요. 3. 그러면 지금 저장 완료 들어갔다 2로 외치겠네. 그럼 다시 4. 4 외치겠죠. 그 다음에 이 디폴트일 경우에 내가 2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처리를 안 해놔가지고 8 하면은 서버를 보냈고 서버에 정답한 거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2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 헷갈리는 숫자 써볼까요? 5 써볼까? 5? 그쵸? 이런 식으로 오늘 그래서 이미지 처리해보는 거, 동영상 처리해보는 거, 웹앱하고 연동해보는 거, 플라스크 서버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